감정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중요해? 돈 많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건 돈이 없어 봐서 그래요.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은 풀렸어. 그들이 살았던 초창기에는 쌀밥에 고기 굽기 낭만이었던 시절, 희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 그거는 지천이 된 상황이야. 가장 싼 음식 중에 하나가 고기야. 햄버거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걸 먹고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붓다는 출가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도 왕자 출신이 대통령보다 나은 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내려오면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재벌이 대통령보다 나은 이유는 자식한테 계속 물려주잖아. 왕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붓다는 출가했을까? 돈이 문제였다면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2세대나 3세대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하지만 행복 만족도는 그때보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 북한보다 우리가 행복 만족도가 떨어져요. 왜? 그들은 절대적으로 다 못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을 주는 거는 인스타입니다. 그쵸. 누군가는 명품을 사고 누군가는 놀러가서 오마카세를 먹고 있고 그게 나에게 불행을 주는 거예요. 비교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박사를 처음 받을 때는 박사만 받으면 대단할 것 같아. 박사 받잖아요. 지천이 박사야. 우리 정도가 되면 박사 받은 놈들을 무시합니다.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억을 가지면 10억 가진 사람들의 그룹으로 게임으로 얘기하면 사냥터가 옮겨진 거예요. 고레벨 사냥터로 옮겨가는 것 뿐이지 거기서도 쩔이에요. 로스쿨 들어가면 뭐 대단할 것 같지? 그거 나와가지고 그 변호사 빨이 하면서 250 받아요. 제 주변에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했나요? 나이만 먹고 이게 뭔가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있어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특수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나오면서 계속 그 문제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에 대한 개념도 행복의 단어 규정부터 사실은 좀 해야 돼요. 행복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 단어를 쓰긴 하지만 다른 가치들을 내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설정값은 다시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알기 쉬운 단어로 애매어를 일단 없애는 게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내 스스로 관점을 분명히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지만 행복 만족도가 분명히 높아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더 발전할수록 그 행복 만족도가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미세한 부분까지도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미세한 부분들이 불만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언어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포괄적 언어들이 아주 난무하던 친구 영화에서 김광규가 선생님으로 나와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노? 싸대기 때리는 것 같은 게 그런 게 존재했었던 거지만 지금은 그것의 10분의 1, 몇십 분의 1만 얘기를 잘못해도 언어폭력으로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예민해졌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불만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안에 그런 걸 비유를 들거든요. 노안인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집이 훨씬 깨끗하고 자기 피부에 적다고 생각해. 노안 수술을 하는 순간 자기 피부가 더 주름이 많고 집안이 지저분했다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론입니다. 네. 동아시아에서 이론론에서 나오는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현상이 바뀌었느냐 현상이 바뀐 것은 없어. 관점이 바뀐 걸 통해서 행복 만족도가 떨어져.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눈을 파내시면 됩니다. 감정이나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 같은 경우는 사실 종교인, 철학자, 정치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감정에 대해서도 심리학자, 뇌과학자, 신경과학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처님의 말씀, 불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대세점 중에 한 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상에는 부작용이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생각을 단시간에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관점이라는 게 수십 년에 축적된 건데 단기간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위험한 방식들입니다. 한의학하고 똑같아. 양인은 특정 성분만 넣기 때문에 양약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한의학처럼 저렇게 다양한 풀을 삶아 먹었을 때는 어디가 부작용인지 정확하게 인지 못해서 부작용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녹용약이라도 뉴질랜드 녹용하고 호주 녹용하고 러시아 녹용하고 중국 녹용하고 우리나라 녹용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성분이 동일할 수는 없어. 근데 같은 구람을 넣는다고 거기서 또 다른 생리작용이 나오겠지. 양리작용이.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부작용이 없겠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그 성분만 추출해서 만약에 녹용 성분의 어떤 부분에 몇 프로를 넣었어 라고 한다면 대화가 되지. 하지만 매번 다른 걸 삶아 먹어. 그리고 그 잡힐 때도 아마 다를 거예요. 10월에 채취되는 녹용. 기후 환경이 다르니까 시기도 다를 거고 거기에서 조금씩 변화들이 다 있겠죠. 이게 어떻게 다 똑같겠어. 그리고 어떻게 부작용이 없겠어. 나에게 긍정적 요소를 작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반대급부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고 좋은 것만 있다라고 하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부작용이 없고 좋은 것만 있으면 채권과 적금입니다. 그것은 큰 변화를 주지 못해요. 큰 그렇죠.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위험 부담도 큰 거예요. 코인일 수밖에 없어. 하루 만에 30%씩 왔다 갔다 해야 제대로 된 야생이죠. 그게 아니면 그만큼을 딸 수도 없는 거예요. 영상에도 없이. 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다 부작용이 있어. 많은 부작용을 경험해봤죠. 눈도 멀 뻔하고 지금도 안경을 쓰고 있는 거고 제가 몸에서 약간 바람이 새는 듯한 느낌이 나는 데도 있고 기공 같은 경우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거든요. 부작용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된 수행법 어느 정도 임상 검토를 거친 수행법에 기반해서 움직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뇌과학이든 서양의 새로운 명상법이든 다 얘기할 수 있어. 그 정도 실험을 거쳤냐 안정성을 확보했냐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 투여하는 건데 그것도 정신에 막바로 투여하는 거예요. 몸으로 뭐 먹고 체험하고 이 정도도 아니고 약으로 말하면 거의 주사예요. 막바로 투여하는데 삼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걸 네가 지금 투여하고 있어. 부작용은 온전히 네 몫이야. 그들은 부작용이 없다고 사기를 쳐. 오래된 수행법을 신경을 써봐야 돼. 윗바사나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남방불교에서 1900년대 초에 정립된 거라고 미얀마에서 아직도 위험 그 단계를 다 거치지 못해 그러니까 3상을 다 못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상을 못 통과했을 때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는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봤잖아. 제대로 안 통과하고 너무 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썼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도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검토된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피린이라니까 이거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임상실험을 거치면서 깎여 나간 거죠. 과학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이건 임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는 사람에게 생체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안정성이 담보가 됐어 라고 하면 해볼 만하죠.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근데 이건 새로 만들어져서 몇 명이 안 해봤어. 해본 사람 중에는 좋대. 위험하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무인 자동차가 나왔어.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BYD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목숨을 걸을래? 테슬라들 완전이라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은 부분을 테슬라가 가장 먼저 점유할 수는 있겠죠. 부처님이 살아 계시던 시대는 지금하고도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살아가는 기반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대명사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고유명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이러면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붓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지칭하는 정도고 약간 위키백과 같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의 단일 세트를 계속 계승하려고 하는 거고 두산 대백과 브리터니카 대백까지야. 지금 네. 현대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아. 엄청나게 돈을 들였든 잘 만들어졌든 그거는 인정을 해. 하지만 계속 바뀌어가는 거를 네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걸 처음부터 열어놨어요. 그 개연성을 열어놨어. 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한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글 파일, 워드 쓸 때 한글을 쓰는 거예요. 한글을 2026을 쓰면 오류 개연성은 적어. 근데 네가 한글을 2000년 걸 쓰고 있는 거야. 옛날 거. 그러면 너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불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업데이트 잘 된 거 쓰라고. 개연성을 열어놨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불교 교조적인 부분을 거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수용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퍼지면 퍼질수록 여러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단이 없어요. 정통이라는 걸 주장을 처음부터 안 세웠기 때문에. 아, 정통이 없으니까 이단도 없다. 그래서 대장경이 나오는 거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교황청 같은 경우 계속 이단 논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통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확장팩을 누가 만들면 그것은 이단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안 맞으면. 근데 우리는 정통이 아예 없다니까 시작부터. 네. 승단 자체도 그렇게 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등명, 법등명 얘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중심이고 부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너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놀라운,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것이 2600년 전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요. 위키백과가 100년이 지나도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 시스템이라면. 그런 전문가들이 서로 그냥 교차 검증하면서 야, 너 그거 틀렸어. 물론 거기에도 오류 개연성은 있어요. 100%는 없다니까. 네.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델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붓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상당한 타당성이 있잖아요. 들어보면 불교 승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연장선 속에서 존재하는 변형된 자본주의 정도라고 판단하는 게 변형된 자본.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거예요. 육지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그 시스템이 그대로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죠. 약간 다르긴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르긴 다를 거야. 하지만 그것의 연장선상이지 그것과 완전히 다른 별개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걸 사사키 시즈카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의 그 유라는 그분이 마치 승단이라고 하는 것, 승려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과 같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것은 섬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육지랑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밑으로는 연결되어 있고 왕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스님들도 많이 착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인들도 많이 착각해요. 저들은 많이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승단에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신부들이 편차가 오히려 적고요. 승려들은 진짜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용과 뱀이 같이 산다. 그러니까 최고로 대단한 사람까지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해요. 편차가 제일 심한 집단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정치인을 만나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든 그러면 편차가 이렇게 고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너의 생활 수준이나 너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봐라. 그게 너를 변증해 준다. 네. 경제력이 높아지면 거기서 빠져나가서 더 좋은 아파트 단지로 갈 거예요. 나는 그 동에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랑 달라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변별력 없는 주장일 뿐이에요. 네가 달랐으면 거기서 나간다니까. 가장 편차가 큰 집단이 승려 집단이에요. 그래서 동일 룰로 잣대로 만들 수 없어. 카톡을 쓰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동시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부처님의 전통적 가르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기법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것은 시장의 결정성에 의해서 타당성이 변증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저는 그게 불교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고정된 어떠한 실체성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불교 방송이나 불교 TV에 나와서 금강경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과학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지금 시대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저때 저런 식으로 살았었어. 우리는 저렇게 이해했어. 마치 지금 지동설 입장에서 천동설을 보듯이 저들은 저렇게 왜 저렇게밖에 생각 못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이 머리 좋은 사람도 늘상 놀림받는 거 있잖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양자역학 처음 나왔을 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깠거든. 지금 까이는 가장 대표적 용어가 그겁니다. 근데 과학은 열려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맞고 다음은 틀린 거거든요. 종교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종교는 사실 연역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트 돼야 되거든요. 같이 변화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정값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1:1 대응으로 주면, 현대과학하고 대응으로 주면 안 돼요. 그런 기본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의 차이와 유사성과 차이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스님이 알려주는 감정 수업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과학이 아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닌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과학이 돼서도 안 됩니다. 과학은 완전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행복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논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는 행복론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지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행복하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지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었고 좀 지나고 나서 작두라는 게 나왔고 수동 펌프예요, 일종의. 그리고 나중에 수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온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일러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한 3분 정도 틀어야 온수가 나오고 이랬었어요. 지금 이제 순간 온수기까지 왔고 방 안에서 거의 원룸 같은 식으로 하면 그 공간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요. 우물에서 길어다 먹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으면 엄청나게 편리해진 거거든요. 그럼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편리를 담보한 거고 행복을 담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흙바닥에서 땅 따먹기 같은 걸 할 때하고 뒤집어 쓰고 게임을 할 때하고 더 행복하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예전의 향수에 대한 생각도 많은 거예요. 물론 그것은 사기 기억일 확률이 많아요. 다시 되돌아가면 굉장히 불행한 거지만 당신이 기억이 윤색되는 과정에서 행복으로 남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이 더 100% 더 행복하다면 그 기억은 소환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를 기존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짧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저는 지금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이 길어요.